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과 열심히 사회 공부하고 있는 저는 이미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 파트에서 그나마 자,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조선 사회는 아무래도 우리와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선 사회는 여러분들이 교과서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단어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의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양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일부 학자들은 임진왜란 혹은 일부 학자들은 또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기 전과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의 끝나고 나서의 상황은 조선사회와 굉장히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조선 전개의 특징들, 문화적인 모습, 정치적인 모습, 자, 이러한 특징들과 그리고 이 양난의 모습까지 그죠? 자, 확인할 거예요. 자, 특히 뭐 임진왜란이나 그 다음에 세종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많이 풀다 보면 생각보다 초절 문제는요, 문화 파트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중졸 같은 경우에는 문화보다는 정치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초절 문제는 문화 파트가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문화 분야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공부를 조금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까요? 네. 자,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입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뭘 배웠었냐면 고려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고려라는 나라가 어떠한 형태로 발전이 되냐면 자, 이 고려 말기에 이제 결국은 뭐예요? 공민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썼었다가 그 공민왕의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은 고려가 이제 약화되죠. 자, 이렇게 고려가 약화된 상황에서 자, 이 왜구들이나 홍건적이나 이런 이민족들을 막아내면서 새롭게 성장한 세력들을 우리가 신흥무인 세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신흥무인 세력이 누굴까요? 누구죠? 조선을 건국한 네,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자, 그래서 이성계들을 비롯해서 자, 신진사대부. 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누가 있을까요? 정도전 뭐 이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 이러한 정도전이나 이러한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이성계를 대표할 수 있는 신흥무인 세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물론 조선의 건국에 찬성하지 않았던 신진사대부들은 누가 있어요? 자, 않았던 신진사대부에는 정몽주도 있긴 해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 둘이 고려 말기에 새로운 이제 주도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명나라가 자, 공민왕이 뭐예요? 공민왕이 빼앗아 왔던 그러니까 다시 돌려받았던 땅을요 내놓으래요. 원래 원 땅이었으니까 내놓으래요. 그게 아니라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원에게 뺏겼다가 우리가 다시 돌려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단계를 무시해버리면서 이거 원래 원 땅이었는데 니네가 가져갔다. 그러니까 내놔라. 그냥 뭐야 자기네가 좀 더 강국이라고 우리를 약간 무시한 거죠. 그죠? 자, 이러자 고려죠, 지금. 자, 이 고려의 왕은요, 이성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명예, 요동을 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성계는 안 돼요. 우리가 치면 안 되잖아요. 작은 나라가 큰 나라 치면 안 되잖아요. 여름인데, 활도 잘 안 날아가고 안 되잖아요. 전염병 돌고. 그리고 우리가 가면 농사는 누가 지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면 왜구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상관이었던 최영이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긴 갑니다. 가긴 가는데 위화도라는 섬에서 결국은 군대를 어떻게 해요? 돌리죠. 그죠? 그래서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리고 나서 자,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을 하게 되겠죠. 자,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수도를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한양으로 2년 있다가 옮기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졌으니까 한양이 수도가 된 건 1394년이겠죠. 자, 그런데 왜 한양일까요? 왜 한양일까요? 자, 한양이라는 땅은요. 우리나라의 가장 가운데 토막에 위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교통이 굉장히 좋아요. 육로도 좋고 수로도 좋고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자,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으니까 외적 방어에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명당이랍니다. 그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물이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명당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를 한양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조선을 건국한 조선의 태종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만들고 수도를 옮기고 이랬다면, 자, 조선 건국을 이성계와 함께 도왔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자, 이방원이죠, 이방원. 자, 이 이방원 조선의 몇 대 임금입니까? 3대 임금입니다. 3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아십니까? 뭐 태정,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아시죠? 예, 물론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대충은 알아두시는 게 좀 편해요. 왜냐하면 그 초기의 왕들과 뭐 나중의 왕들과 성향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15세기에 이제 조선의 태종이라는 왕은요,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왕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분은요, 전국을 몇 개의 도로 나누냐면 8개의 도로 나누고요. 그 도마다 관찰사죠. 고려 관찰사고, 자, 관찰사를 파견하고요. 자, 호패가 뭐죠? 호패라는 건 뭐냐면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오늘날의 주민등록증은 선생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생님은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였으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선시대였으면 없어요. 왜요? 왜요? 누구만 차니까 남자만 가질 수 있어요. 어머, 차별대우. 그죠?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호패라는 것은요, 뭐 하기 위해서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요. 그리고 혹은 뭐예요? 군대 동원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여성들은 이제 군대 가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호패는 남성에게만 차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호패법 누가 했다? 태종이 했다. 국가의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던 조선의 태종,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했던 조선의 4대 임금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커밍 순.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예요? 자, 교육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아시죠? 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는 게 이제 서당. 오늘날의 초등학교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의 뭐 서울대학교가 될 수 있는 대학이 성균관이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에는 향교라는 오늘날 지방대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과거. 물론 뭐예요? 그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가 이제 굉장히 고위 관직이면 자연스럽게 관직에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고려에 비해서 조선의 그런 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자, 과거 시험을 보는데 자, 과거가요. 문과, 묵과, 잡과예요. 그러니까 문과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 묵과는 뭐 하는 거? 싸우는 거. 잡과라는 건 약간 뭐예요? 기술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무슨 허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대외 관계는요, 4대 교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대, 여기 위에다 좀 쓸까요? 자, 4대라는 건 뭐예요? 4대라는 건 큰 나라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린이라는 건 뭐냐면 이웃과는 뭐예요?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대 관계의 나라는 누구예요?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명나라는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큰 나라로서 섬기면서 이제 가끔 조공도 해주면서 그들의 문화 같은 것들을 배워오는 그러한 형태였다면, 자, 여기 교린이 될 수 있는 나라 누가 있을까요? 뭐 여진족이라든가 아니면 외라든가 일본이죠, 일본. 자, 일본과는 교린 정책을 쓰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때요? 혼내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가다가 니네가 원하는 거 뭐니? 이런 거 들어주기도 하고, 이러한 정책. 그래서 4대 교린 정책을 쓰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는 최고의 교육기관이 성균관. 그죠?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조선의 어떠한 정치의 기틀을 마련했던 왕이 태종이죠. 자, 문화에 있어서 물론 자, 누굴까요? 세종대왕은 못한 게 없어요. 다 잘해요. 그죠? 그러니까는 조선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실 수 있는 왕이 누구냐면
조선 전기에는 세종이고요. 조선 후기에는 정조가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똑똑하셨대요. 그죠? 그래서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요. 안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영토도 오늘날의 영토를 확정 짓죠.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집현전의 학자들을 모아놓고 뭐 했어요? 우리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이랑 달라서 그래서 내가 28자를 만들었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훈민정음을 만들기도 했다. 그죠? 우리 글을 만들기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농사직설이라는 건 우리나라 땅과 중국의 땅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땅의 실정에 맞는 농업 서적도 만들었대요.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농민의 경험을 모아서 만들었던 농업 서적이 되겠고요. 과학도 발달했죠. 자, 여러분들이 뭐 위인전에서 많이 확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장영실이잖아요, 장영실. 그죠? 그래서 그 장영실이라는 천민 출신이죠. 예, 장영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학, 뭐 간이, 앙불구, 자경루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해시계나 물시계나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치국이 이런 것들, 과학이 발달했다라는 건 이 과학을 이용해서 발달했나 봐. 가 아니라 이걸 뭐에 이용하냐면 농업에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비가 오는 양을 다 재요. 그죠? 그걸 다 기록을 했다가 이제 뭐야? 이쯤 되면 비가 오는구나. 이쯤은 비가 안 오는구나. 그럼 비가 올 때 비를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저장해놔야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농사에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세종 때는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훈민정음. 그죠? 훈민정음 문화 파트에 있어서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이라는 나라의 사상적인 기반은요.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고려까지는요. 사상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 행사도 많이 하고 절도 만들고 그다음 불상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 배웠었단 말이죠. 그런데 조선은요. 불교를 싫어해요. 예, 불교 싫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있었던 고려의 불교가 굉장히 좀 타락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은 뭐냐? 불교를 억제하고 누구를 숭상하겠다는 거예요. 유학을 숭상하겠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이황과 이와 같은 이제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유교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요. 자, 아까 유교가 뭐예요, 선생님? 유교라는 건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은 뭐야? 계급을 두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 밑에 신하가 있고, 그죠? 남편 밑에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자 밑에 남자가 있고, 양방 밑에 뭐 중인, 상민, 천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이런 계급을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예의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의. 그죠? 뭐 의리 같은 것들 강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의리 되게 강조해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들도 있기도 하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유교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서적은 경국대전입니다. 경국대전. 자, 이 경국대전은요, 성종 때 완성된 우리나라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강행실도도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이 삼강행실도는요. 우리가 중요한 3가지의 덕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글과 그림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글도 있고 그림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되라. 부모님께 효도해라. 나라 임금님께 충성해라. 유교래매. 그게 유교래매요. 그죠? 자, 그리고 연려는 뭐예요? 연려는 여자. 미안해요. 자, 연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남편에게 배신하지 않는 여자, 의리를 지키는 여자, 뭐 이런 여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여자, 나는 남편이 없어요. 막 결혼하자마자 죽었어. 근데 재혼하지 않아. 그러면서 자식을 잘 키우고 시부모님께 막 굉장히 잘하고 이런 여자들에게 훌륭하구나 이런 칭호를 보여줍니다. 이게 삼강행실도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자랑 남자랑 차별했던 국가였거든요. 분명히 성리학 자체가. 그죠? 그러니까는 남자는 괜찮아요. 남자 열부에 관한 건 다루지 않아요. 여자는 연료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약간 강조하는 그러한 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관혼상제입니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자, 이런 4가지 의식을 또 강조하죠. 그러니까 예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조선은 어찌됐든 유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사건들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리학은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 다음 주제 볼게요. 자, 신분입니다. 고려까지, 그러니까 고려부터죠. 자, 삼국까지는 신분이 3개였는데 고려부터 새로운 신분 계층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고려는 그들을 중류라고 하고 조선은 중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이제 지배 계층이 되겠죠. 양반과 중인까지는. 그래서 양반은 두 반이에요, 두 반. 문반과 무반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배계층, 관리가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위는 주로 이제 하급 전문직, 그죠? 아까 얘기했던 허중같이, 그죠? 예, 이러한 그런 사람들, 의관, 역관, 율관,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관이라는 거 오늘날 율사, 변호사나 이런 사법 쪽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들이 중인이 되겠고요. 자, 상민은 일반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많은 사람. 그럼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농사 짓겠죠, 농사. 아니면 상인이나 아니면 수공업자나 이들이 되는데 나라의 세금과 그 다음에 부역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을 상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민은요, 제일 낮은 신분이에요. 그죠? 약간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물건과 같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매매가 가능하고요. 증여할 수 있어요. 생일이야. 축하해. 자, 얘 하나 가져라. 얘 돌쇠 네 선물이야. 이럴 수 있는, 그죠? 나는 약간 사람인데 말이나 이런 애들보다 더 가치가 떨어져요. 자존심 엄청 상하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천민이라고 해서 노비나 백정, 그 다음에 광대, 무당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신분계층은 4수로 나눠지게 되고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이제 상민이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나왔네요. 임진왜란. 자, 조선이요. 몇 년도에 건국이 된지 혹시 아세요? 아까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자, 조선은 몇 년도에 건국이 되냐면 1392년에 만들어져요. 자, 1392년에 만들어졌다가 자, 이 조선의 임진왜란이 몇 년도에 발발하게 되냐면 1592년도에 발발이 됩니다. 그러면 딱 몇 년 지났어요? 계산이 안 되나요? 자, 200년 지났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200년 동안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어요. 이렇다 할 전쟁이 없었다라는 건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나 봐. 야호! 이러면 전쟁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평화스러울수록 우리가 더 뭔가 대책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렇죠. 그죠? 별일 없나 봐. 놀아야지 이런 형태가 되니까 자, 그러니까 군사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졌던 상황에서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국은요, 새로운 이제 이민족, 여진족, 우리 선생님 고려에서 여진족 배웠잖아요. 맞아요. 그 여진족의 성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중국의 정통민족은 한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족의 국가가 이제 명이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명이 점점 쇠약해지고 여진족의 세력이 강해졌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얘기인 즉슨 뭔가 우리의 우방 국가가 군사력이 약화됐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별로 좋진 않거든요. 우리가 명을 침략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자, 일본이 한 100년 동안 분열이 되었던 일본이 자, 전국시대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통일이 됩니다. 자, 통일이 되고 나서 일본은요, 이 일본 본토에만 만족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어디를 치고 싶은 거예요? 중국을 치고 싶은 거죠. 자, 중국을 치기 전에 어디를 먼저 치는 거예요? 조선을 치게 되는 게 1592년, 그 해가 임진년,
그때 일어난 게 임진왜란입니다. 자, 당시의 왕은요, 누구였냐? 선조였고요. 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한양이 사흘 만에 함락이 되고 평양, 함경도 쭉쭉쭉쭉 올라가요. 이런 과정에서 선조는요, 의주로 피난을 가게 되고, 자, 이러면서 임진왜란은 되게 손쉽게 끝날 줄 알았어요, 일본에게.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쵸? 자, 우리에게는 이순신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 이순신이라는 분에 대한 뭐 영화나 드라마나 많이 보셨겠지만 이순신은요, 굉장히 전법을 잘 씁니다.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다며요. 23전 23승이라며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라는 나라의 배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배의 특징, 우리나라의 바다의 특징, 그리고 조총의 특징,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가였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순신이 많이 활약을 하게 되면서, 자, 게다가 누구도 활약을 하기 시작하냐면 의병이 활약을 합니다. 의병이 뭐죠? 병이니까 군사인데 의로운 명사예요. 그러니까 원래 군인이 아니라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만들었던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의병은 뭐 곽재우 같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려 출신이 뭐 저기 누구야? 유정. 그죠? 자, 이런 분들, 아니면 뭐 조원, 뭐 이런 분들, 자, 요런 분들이 활약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도 지원을 해주냐면 명나라가 지원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서 임진왜란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결국은요, 마지막에 다시 이순신이 재란이 일어났을 때,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활약을 하겠죠. 그리고 임진왜란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일본을 막아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임진왜란이 끝나요. 자, 임진왜란이 몇 년 동안 싸웠냐면 7년간의 전쟁입니다. 그 7년간의 전쟁을 잘 마무리 져요. 자, 잘 마무리 졌다라고 하기에는 정말 근데 피해가 어마무시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였던 뭐 불국사라든가 아니면 경복궁, 경복궁은 왜 불탔는지 알아요? 선조가 도망가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불태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불국사, 경복궁,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파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많이 황폐화됐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많이 죽었겠죠. 그리고 막 이렇게 전쟁 나고 불나고 이러는 과정에서 문서들이 많이 불타 없어져요. 그러면서 신분제도 굉장히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노비 문서가 있었는데 이 노비 문서가 불탔어요. 나 그러면 쟤는 이제 노비가 아닌 거죠. 그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자, 일본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 그래서 새로운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일본은요, 자,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나라 도자기를.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 기술자까지 잡아가기도 했었고요. 자, 그리고 자, 일본은 또 뭘 파견하냐면 통신사를 파견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우기 위한 문화사절단을 일본으로, 그러니까 조선에서 일본으로 파견한 거예요. 조선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일본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은 일본이 다 됩니다. 자, 그래서 파견하기도 하고요. 자, 중국은 앞에서도 이제 명나라가 약화됐었는데 더욱더 약화되고요. 그 다음에 여진족이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번엔 누가 쳐들어오냐? 그 여진족의 국가가 쳐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후금이라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졌었다가, 자, 이 후금이 나라 이름이 이제 나중에 청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청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던 전쟁이 병자호란이에요. 자, 일단 그 이전에 후금이 쳐들어오기도 했었어요. 정묘호란이라서 먼저 쳐들어왔는데, 이건 잘 막아냈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아무튼 잘 얘기를 끝내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이번엔 청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를 요구해요? 자, 우리에게 너네 신하해. 우리가 임금할 거야. 뭐 이러면서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당시에 이제 인조는요, 원래는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었으나 자, 이게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남한산성에서
45일 동안 버텨요. 이 남한산성이요. 이게 공격하기는 어려워요. 여기가 딱 이게 주변이 막혀있기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려운데 여기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그죠? 공격하기도 어렵고 나가기도 어렵고 그냥 고립이죠, 고립. 그럼 45일 동안 버텼다라는 건 이 45일이 지나면 이 성 안에는 먹을 게 한 개도 없겠죠. 그죠? 아니 그냥 백가죽에 등가죽에 붙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서 결국은 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서 인조가 청에게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조가 이제 지금 잠실 오송파 그쪽 있죠? 자 거기서 이제 인조가 어때요? 삼전도라는 지역에서 굴욕을 당하죠. 머리 이렇게 조아리고 그죠? 신하의 예로 닿으면서 결국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누구죠? 이제 세자와 그 다음에 왕자는 볼모로 끌려가고 그죠? 우리와 청과의 관계가 이제 군신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청을 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그것 또한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청이요. 러시아와 전쟁하는데 니네 군대 좀 보내줘. 나 지금 군대가 모자라는 것 같아. 그러자 우리가 청을 치려고 준비했던 부대를 보냅니다. 에?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한테 이런 굴욕을 당했잖아요. 인조 때. 그러자 이제 그의 아들 효종은 청을 치겠다고 군대를 만들었거든요. 청을 치겠다고. 근데 못 쳐요. 근데 그 군대를 청을 치겠다고 만든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대를 청과 러시아가 싸우는데 보내줬다고요. 그래서 청이 러시아한테 이길 수 있었다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군대를 잘 키우긴 했네요. 그죠? 잘 키우긴 했는데 이상한 데서 먹은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역사적으로 좀 아쉬움이 남긴 하는데 자, 이 호라는 건 뭐냐면 얘네들, 이 오랑캐들은 호라는 말을, 그러니까 중국의 오랑캐, 그래서 이걸 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되는 말에 이제 호라는 말이 많죠. 호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결국은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필두로 해서 조선사회가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꾀하게 됩니다. 그 변화를 꾀하는 과정은 엄마야 다음 시간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 아시죠? 태종의 오폐법, 그 다음에 세종의 과학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임진왜란, 병자호란. 자, 임진왜란, 병자호란 잘 막아냈지만 임진왜란은 굉장히 피해가 심했고 병자호란은 굉장히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의 모습들, 조선 후기의 모습은 다음 시간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